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갑니다. 더할 나위 없었던 12월 FOMC이긴 한데 지금 장중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 내에서는 항생이 한 0.8%, 우리가 확실히 한 1%대 강세로 더 강합니다. 다만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몇몇 종목들이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프로 모셨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건희 부장님, 먼저 시장 질문 드립니다. 금리 인상 종결을 화끈하게 시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해석들로 오늘 굉장히 갭으로 떠서 출발했던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또 상승 탄력이 많이 빠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뭐 그 기사를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떠서 시작해서 별 볼 일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죠. 별로 사실 뭐 그닥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오른 종목도 많아 보이지만. 몇몇 종목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잘 가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꺾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좀 오늘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신고가를 냈다는 부분이 가장 조금 인상적이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FOMC 결과가 워낙 이제 비둘기파적이고 내년에 금리를 한 3차례 인하할 거라고 지금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어제 미국도 발표 이후에는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한 0.6%? 그냥 원래 계속 좋았던 거군요, 미국장은. 그렇죠. 예, PPI는 뭐 다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러면서 이제 사실 미국 국채 금리도 4%대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 골고루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올라왔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고금리 해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성장주들이 좀 있죠. 오늘 보면 바이오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많이 못 벌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예, 그런 이제 고금리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은 좀 좋아지고 있고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 관련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금리가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외에는 뭐 주도주인 반도체가 좀 올라오는 거 이외에 네. 그닥 그렇게 뭐 좋은 건 없습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행히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오늘 5,470억이나 지금 사고 있는데, 네. 선물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도 같이 사고 있고, 이게 세 군데를 같이 동시에 사는 거 오랜만에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5천억 이상 매수를 거래소에서 했던 것도 사실은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좋은데, 일단은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지수가 미국장 3대 지수의 이 강한 상승, 원래도 강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더 슈팅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미국 상승에 본다면 그것을 기대했던 많은 분들께는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고요. 코스닥 지금 2시 50분 구간부터 LNF, JO, 에코프로, 머티 몇몇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탄력이 좋아서 코스닥은 그나마 제자리를 지키는 데 반해 지수는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실망감, 기준 완화가 이제 내년으로 옮겨가서 이로 인한 실망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오늘 우리 동시 옵션 만기일 때문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에 국한된 악재가 있다고 해석하세요, 송 과장님?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지수에서 대부분 컸었던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오늘 동시만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 네.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오늘 상단 돌파를 했다가 2시 이후에 상승폭을 많이 줄여내는 모습,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흐름들 자체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들에 대한 이런 손바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선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의 변동성은 확실히 더욱더 이러한 동시만기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물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선물 누적을 보게 되면은 한 5조 정도가 됐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롤오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 동시만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과연 내 계좌에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의 코스피 매수의 금액을 보게 되면 5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천억 가까이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매수하거든요. 그 점은 결국은 만약에 지수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땡기려는 이런 힘이 나오게 됐을 때 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끌어올리고 나머지를 오히려 빠뜨리게 되는 소외되는? 이런 이제 형국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에 관련돼서도 내가 네.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스피가 사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딸려가면 당연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일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 계속 이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NF가 갑자기 11%가 올라가게 되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사실상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종목들은 돈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냥 계속 큰 종목들 혹은 이슈가 인해서 이슈로 인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일 테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내 포트에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송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LNF,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바이오안의 HLB 이거 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있는 쪽 아닌가? 그러면은 이런 수급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향력은 큰 그런 시장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사실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게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CXL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네. 그 관련된 기업들이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이슈를 통해서 모멘텀을 집중을 시켰던 부분이 일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었고 네. 그 외에도 사실상 이전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여 이제 지수 편입에 의해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네. 150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훨씬 더 수급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단순한 예로는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코스피 150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더 탄력도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지금 이슈가 나오는 건 나중에 사실상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나오는 네, 거지 네. 그런 것들이 먼저 킬러의 아이템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이야기를 여쭤보니까 오늘 또 자금의 또 다른 이런 흐름들이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LS 머티리얼즈가 이 연상을 갖고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오전에 관찰이 됐거든요. LS 머티리얼즈는 하락 반전이 됐고 어제 상장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블루엠텍이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랠리는 오히려 FMC를 기점으로 꺾이고 오히려 오늘 가는 2차 전지, IT, 바이오 이런 성장주 쪽의 시간으로 수급 분산이 이뤄지는 건지 이건희 부장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뭐 이렇게 그건 결과죠, 결과. 오늘 확실히 뭔가 네. 변화가 있었다고는 해석을 하세요. FMCA가 끝나고 나니까 빠졌다. 이거는 이제 현상이 이제 보여진 결과고 사실은 내막을 보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살 게 없어서 그쪽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네. 이제 하이닉스도 사야 되고 삼성전자도 사야 되고 좋은 게 많아졌죠. 주도주들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중대형주 위주로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쪽으로 자금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누가 얘기를 해도 지금 다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거를 오늘 갭상승했죠 또 시작할 때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팔기 아주 좋습니다. 어. 예 그러면 이제 팔다가 오늘 또 장중에 플러스 전환이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이 팬덤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팬덤보다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걸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이제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올랐지만 계속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어제 상장한 신규 상장주 중에 보면 뭐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도 어제 뭐 한 300% 가까이 가다가
160 몇 프로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급등하면 당연히 좀 밀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 실적도 안 나는 회사고 아직은 이제 매출만 좀 나오고 있고 아직도 당기순이익은 적자인데 네. 이런 회사들이 뭐 300%까지 갈 것도 아니었는데 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신규 상장주가 유행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조금 시가총액을 좀 낮게 상장을 시킨 공모가를 조금 낮게 상장을 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좀 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한 2번, 3번 하면 사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수혜를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다른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 받아갈 것이냐 바로 질문 드리면 이건희 부장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좋은 분위기의 직고점을 왜 못 뚫나요? 라고 했는데 FMC 기점으로 뚫어내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시총 2위에 들어갔고요.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의미하는 것 어찌 보면 앞서 송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쪽으로의 강세가 계속 펼쳐지게 되면 다른 작은 종목들은 또 못 움직이는 그런 장이 오는 것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맞죠. 뭐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주로 사면 뭐 그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예전부터 그런데 오늘 작은 종목들도 같이 가긴 그렇죠. 했잖아요. 뭐 예전부터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은 재미없는 시장이다 개인들한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두 회사가 서로 이제 경쟁 구도에 접어들었지만 뭐 서로 뭐 SK가 좋냐, 삼성이 좋냐,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다들 같이 좋아질 겁니다, 다.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 이쪽으로 계속 지금 왜 CXL이라든지 HBM, MPU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결국엔 그쪽으로 확장이 되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고 CXL은 사실은 시장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막 뭐 미친 듯이 반응을 하는데 사실 그거 지금 뭐 실제로 돈 벌려면 한참 걸릴 거고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모멘텀이 계속 지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CXL이 됐든 HBM이 됐든 MPU가 됐든 뭐 엣지 컴퓨팅이 됐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사실은 저는 당분간은 이쪽 섹터 내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그 힘을 보여줬고요. 또 다른 성장주의 시간이 왔나라는 측면에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워낙 강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쪽으로는 워낙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섹터이기도 한데 카카오와 네이버 굳이 두 양쪽에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AI 모멘텀은 네이버가 워낙 막강하고 카카오는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해서 안 좋을 건 더 이상 없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투자에 얼마나 단기로 하느냐, 장기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방향성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네, 방향성은 똑같아요. 오. 방향성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카카오가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덜 빠졌어요. 카카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카카오 대비는 조금은 더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될 거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AI라든지 아니면은 내년도 관련돼서 이 웹툰 관련돼서 글로벌 IPO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단기 이후에 수급적인 이슈가 거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인 수순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 같은 투자 성향이라면 저는 네이버에 대한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충분히 더욱더 오버퍼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이제 선택에 맡겨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단기성 자금인가 봅니다. 45만 주 넘게 굉장히 또 네이버보다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거든요. 투자 성향, 기간에 따라서 선택의 움직임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 이제 좋은 계절이 펼쳐질 것 같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이오도 여쭤볼까요? 이건희 부장님, 오늘 딱 2시경에 셀트리온이 슈팅이 나왔다가 또 잠잠해지고 오늘 강한 쪽은 확실히 HLB 쪽으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수급 이슈도 있고요.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다. 그리고 신약 허가 기대감까지. 이건희 부장님, 이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지 HLB 분석과 함께 알려주세요. 네, 뭐 HLB 지금 간암 신약한다는 거 이거 이제 1차 치료제 등록 이슈가 있는 건데 이제 한참 얘기 나왔던 거죠. 지금 이게 몇 년 된 건데 사실은 뭐 되면 사실은 그때 뭐 사실 주가는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HLB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브리핑 하시는 것처럼 공매도도 없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 셀트리온이 약간 좀 판박이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좀 있으면 또 이제 뭐 발표도 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금리까지 앞으로 떨어질 거래. 이러면 이제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HLB 아마 이 기업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실적 보시면 처참합니다. 예. 뭐 올해 작년에도 740억, 뭐 당기 순이익으로 마이너스 986억이었는데 올해도 아마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이제 손해 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업종 전반은 제가 볼 때는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는. 네. 그러면 단기에 많이 빠졌던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위기 안에서 두 분이 보신 종목, 송 과장님, HPSP요. 네. 많이 올랐는데 신고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네. 오늘 SK 하이닉스의 상단 돌파가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 과연 소부장에서는 오늘 상단 돌파를 하고 있는 장비주 누굴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HPSP가 지금 상단 돌파를 하게 됐고 수급적으로 그만큼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비 중소형사들은 썩 좋지는 못해요. 물론 CXL 빼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의 이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은 네. 그만큼 수급에 대한 직결도가 높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뭐 선단공정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이 업체에 대한 장비를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은 워낙 많이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수급의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는 걸 해드리는 거는 5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지금에서부터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시가총액도 상당히 이것 대비 한 더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SP 55,000원 그 이상, 손절 라인은 45,300원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희 부장은 검사 장비 고영 주셨습니다. 더 가나요? 뭐 올라온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번 주에 38%밖에 안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월봉 주봉 보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 싫으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도 이제 한동안 데뷔했다가 좀 그 인기가 시들해진 연예인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한 2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단순히 검사 장비 수요뿐만 아니라 뭐 의료용 로봇부터 스마트 팩토리까지 아주 보물상자 같은 회사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방면의 매력을 갖고 있고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초기에 있습니다. 고영의 움직임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부장,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